이러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저는 VR 시설. 안녕하세요. VR 문화권익위원회 대표 말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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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아. 저는 4년 전 2018년에 VR 체제 시작했고 2년쯤 전부터 늘 월드 제작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를 포함해서 2개 정도 월드를 제작하였고 최근에는 부스에서 아바타 SS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VR 채세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릅니다. 몇 달 간격으로 새로운 월드들이 큰 유행을 타고 여러 이벤트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 어떠한 기술과 문화가 겪었던 것보다 격정적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VR 챗의 등장 이후 지난 7년간 이곳의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공간을 원했기에 8만여 개의 월드들을, 또 스스로의 모습으로 있기 위해 수백만 개의 아바타들을, 새로운 콘텐츠를 원했기에 이벤트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고 디자인 기법들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현재 가상현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VR 챗의 가장 큰 동력이지만 또 그만큼 무언가를 잊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고인물의 상징이 된 미미노들, 칸나 카무이, 케모노 브랜드들, 미코, 그리고 이제는 찾아갈 수 없게 된 사쿠라 히로바 요루와 다른 많은 월드들. 우리는 이제 1세대 이벤트 월드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2, 3년 주기, 현실의 시간에서 바라보면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마치 10년과 같은 추억이 담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저를 포함하여 지난 시절에 VR 챗에 살아왔던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의 무게에 비해 디지털의 세계는 훨씬 연약했습니다. 현실의 역사에는 유물이 남습니다.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도 유물과 기록만은 남아 후대의 이들에게 과거를 추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는 유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요. 디지털의 기록들은 너무나도 불안정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기록하고 복제하여 보관하지 않는 한 빠르게 소멸합니다. 백업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진들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고 SSD는 3, 4년, 하드디스크도 10여 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천천히 삭제됩니다. 이를 기억하고 보존하려 노력하는 이들이 있지 않는 한 그 역사의 끝에는 아무것도 추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물리적인 기록이 남는 전통적인 기록의 역사는 2000년대 이후로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록은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에서 생산된 정보의 총량은 지난 4000년간의 모든 기록을 압도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그 당사자인 우리가 보존해두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잊혀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VR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가상현실 사회가 현실 사회만큼이나 동등한 수준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는 적어도 20여 년은 충분히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가 되어도 우리가 이곳을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고대 원시 인류가 살았던 동굴 유적지에 가보면 공통적으로 동물 그림과 함께 사람의 손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동굴 벽에 손을 대고 그 위에 염료를 뿌려 손 모양의 흔적을 남긴 것들이죠. 이번 버추얼 아카이브를 준비하며 저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나의 후손이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억하는 이들은 단 한 명도 남게 되지 않는 그 감정을요. 그 동굴 벽화에 남아있던 손자국들은 이곳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버추얼 아카이브를 만든 이유도 그랬습니다. 리셋 버튼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로 되돌아가는 불안정한 디지털의 기반 위에 그래픽으로 쌓아 올린 가상의 세계이지만 이곳에 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버추얼 아카이브는 현재 위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글에 버추얼 아카이브라고 검색하시면 맨 위에
버추얼 유튜버 채널 아카라이브가 나오고, 그건 아니고 그 밑에 이 버추얼 아카이브가 보일 겁니다. 이제 위키독이라는 위키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나무 위키 같은 위키 서비스들과는 달리 버추얼 아카이브는 자가서술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월드 제작자 본인 혹은 이벤트 월드의 운영자 본인이야말로 스스로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버추얼 아카이브에는 개인적인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00번은 글을 쓰는 것보다도 추억이 되는 사진을 남기는 것이 훨씬 오래 기억되거든요. 문서 양식이 몇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되어 있으니 공백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위키를 작성해 본 적 없는 분들이라도 좋은 기록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우리들의 역사를 남기는 작업에 동참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부채의 일을 모두 다 기록할 수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문서가 아주 유명한 대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추얼 아카이브는 아직까지는 비공개 프로젝트였어서 저를 포함하여 4명의 편집자가 20건 정도의 문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 완료된 것은 절반 정도고요. 어느 정도 주요한 월드나 이벤트들을 다 다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아직 작성되지 않은 수십 건의 문서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한 분량의 기록이 쌓이면 인쇄가 가능한 판형으로 이제 A5 아니면 B5 사이즈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PDF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건 인쇄해 드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아카이브도 기본적으로는 위키독이라는 서버에서 운영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드디스크의 수명이 10여 년 상당히 불안정한 기반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블루레이 디스크로 백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블루레이 디스크는 상당히 반영구적인 저장 매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앞으로 수백 년은 갈 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추얼 아카이브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아카이브는 VR 문화권익위원회 여기서 적어놨는데 여기서 진행 중인 몇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 2년간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버추얼 유튜버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VR챗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들어서는 유튜버 우모씨 아시겠지만 VR챗을 컨텐츠 소재 혹은 기술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큰 성과를 거두셨어요. 현재 VR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 VR챗이 가진 기술적인 이점이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들이 스트리머들을 통해 VR챗을 접하고 유입되는 기조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VR챗의 역사에서 이처럼 외부인들이 대거 유입되었던 시기가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018년 초 영어권 유튜버 사이머이라는 분이 유튜브에 Do You Know The Way라는 영상을 올려서 그게 이제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너클즈 붐을 불러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유행은 2019년 7월 전후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유행에는 좀 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는데 2019년 5월쯤에 이제 VR챗이 음향 시스템하고 안정화 업데이트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그때 발매가 됐었죠. 그래서 VR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VR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PC였고 가끔 한두 명 그 VR 풀트래킹이 있었던 그런 VR챗에서 이제 2019년 하반기를 지나며 진정 VR의 VR챗이 되었습니다. 국내외로 커뮤니티 이벤트 월드들이 크게 성공했던 것도 그 시절이어요. 우리는 VR챗에서 술을 마시거나 VR 수면을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점차 더 좋은 장비들이 더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동안 VR챗 유저들은 점차 퍼블릭 월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초에 발생한 너클즈 밈은 진작에 수명이 다해 제 뇌절을 거듭해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조장했고 점차 퍼블릭은 던전이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퍼블릭 월드를 잘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이 많은 월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퍼블릭은 왜 그토록 여미새와 우간다의
던전이 되어버렸는가.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을 고민했었습니다. 물론 프라이빗가 있었으면 간단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퍼블릭을 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퍼블릭이 지금보다 훨씬 보편적이었고 또 안전했던 2018년의 부채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퍼블릭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퍼블릭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불법 아바타 복제입니다. 퍼블릭에서 아바타 뜯긴 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그리고 물론 이건 부채의 아주 허술한 보안에서 유발되는 문제인 게 크지만 사실 지금의 그 아주 치명적인 취약점을 패치한다 하더라도 사실 약간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바타를 복제하는 것은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게임에서 데이터 뜯어가지고 아바타로 가져오거나 월드로 가져온 걸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문화의 부재입니다. 문화, 지금 시점에 VR챗을 시작한 친구 없는 유비가 퍼블릭에 내던져지면 할 수 있는 행동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쓸쓸하게 월드 탐방을 다니다가 VR챗의 재미를 못 느껴서 접게 되거나 아니면 거울 앞에 비둘기처럼 앉아서 여미새 짓을 하거나 무간다를 끼고 트롤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커뮤니케이션에 재능이 있어서 그 퍼블릭 던전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 프라이빗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에서 정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이 됐든 그걸 찾은 사람들은 결국 프라이빗에 머무르게 되고 퍼블릭에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만큼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아주 멘탈이 강해서 퍼블릭의 그 곤란함을 인내하고 거기서도 잘 놀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기에 VR챗이 완전 고인물 게임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만 고마운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노선인 겁니다. VR챗의 컨텐츠는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퍼블릭 월드의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나가서 점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기 어려워지면 그때가 되면 진짜 VR챗은 이제 오아콘의 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고인물밖에 안 남게 되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은 퍼블릭,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퍼블릭이 더 던전화된다면 다시 말하자면 이제 VR챗은 중요한 컨텐츠를 잃게 돼요. 제일 중요한 컨텐츠를.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즉 퍼블릭에 잘 성장한 문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퍼블릭에서 트롤링을 일삼는 사람들이 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부채의 특별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장난 좀 치고 시간 때우다가 다른 게임을 하러 갈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어 VR챗은 그리 소중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VR챗은 단지 게임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VR챗에 얼마만큼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퍼블릭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아직도 2018년의 퍼블릭을 추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롤링은 추억이 되지 않으면 퍼블릭이 계속해서 추억을 쌓아나가는 공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통계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인류의 99%는 최소한의 보편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동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VR챗에 새로 유입된 유비가 외부에서 어떤 자극적인 일면이나 단편적인 스트리밍 콘텐츠만을 생각하고 이곳에 들어와도 이곳의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에 대해 깊은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들이 콘텐츠 부족에서 발생하는 그런 트롤러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굳건하고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올린 깊은 토대 위에 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이 격변의 세월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VR챗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따뜻한 곳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곳을 새롭게 방문하는 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VR만의 문화의 그런 추억의 역사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그런 아바타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렵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나 관련 부처에 연락을 해서 그
그 해당 서비스를 국내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런 활동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VR 문화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저희 서비스가 좀 정착이 되면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문화의 부재, 특히 퍼블릭에서의 문화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저는 버추얼 아카이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부재는 퍼블릭의 황폐화를 가속하고 있지만 버추얼 아카이브는 정말 잘만 운영되면 해답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VR 문화권익위원회 대표 말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